네, 에너지 대란, 에너지 싸움, 에너지 전쟁, 별별 이야기들이 다 붙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 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있는 시기인데, 그런데 왜 신재생 에너지주들은 못 가는 걸까요? 오히려 왜 떨어지는 걸까요? 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스타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사담으로 저희가 방송 시작 전에 네. 제 친구가 어떤 종목을 사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매수해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참 커져야만 하는 산업인 건 아는데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 비해 속도가 느려질수록 투자자들은 굉장히 지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유가도 급등하고 네. 천연가스로 막 싸움 벌이고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태양광, 풍력, 수력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런 신재생 에너지주들에 대한 필요성, 사업 속도가 더 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왜 이들이 오히려 피해를 보고 있는 걸까요? 피해라기보다는 이제 소외? 그렇죠. 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일단은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죠. 한 달이면 한 달커녕 2주면 끝낼 거라 생각을 했었던 것들이 지금 8월 달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좀 계속 장기화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그래도 조금 하락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세를 보여줬었죠. 유가가 일시적이나마 그 130달러 언저리까지 갔었고 천연가스도 엄청나게 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그 중요성, 중요성은 다들 있진 않고 있지만 더 좀 부각이 되었었고, 또 이제 지금 석유 자체를 당장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좀 이제 그 새로운 쪽에 대한 어떤 부분들, 그러니까 기존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약간 변화 이런 부분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저는 아직까지 소외를 받고 있지만 어찌됐든 기승전 신재생 에너지 쪽은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당히 좀 기대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신재생 에너지들이 소외를 받고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가 바뀌면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원전에 대해서 스톱을 한 게, 그러니까 원전을 재가동한 게 당분간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수요보다는 원전에 대한 필요성이 더 클 거야. 그러니까 일단 원전 투자하고 다음에 신재생으로 가자. 그러한 투자자들의 심리도 반영이 된 걸까요? 그런 것도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꼭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그렇다라기 말하기보다는 네. 원전에 대한 어떤 수요가 최근 한 2, 3년 전부터 조금 늘어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다음에 유럽을 필두로 해가지고 원전 폐쇄, 원전 제로 정책이 시장을 주로 이루다가 당장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적다라는 걸 한 5년, 한 8년 지나면서부터 좀 느꼈던 부분들이 좀 있고, 네. 또 이제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당장 실현하기 좀 쉽지 않다 보니까 그것을 조금은 이제 원전으로 좀 대체하고자 하는 흐름들이 유럽에서 좀 나오기 시작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원전이 과거와 같은 원전이라기보다는 약간 소형 원전 쪽으로 약간 이제 그전하고 좀 변화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원전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그전보다 좀 높아진 건 사실이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번에 이제 러우 전쟁이 좀 발생하면서 다시금 좀 주목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다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그 원전에 대한 대책이 조금 변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 신규 원전 짓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땅에서 원전을 더 지을 수 있는 곳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나온 정책을 보면은 원전 연장을 조금 좀 그전보다 수월하게 하겠다라는 부분들이었고, 오히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원전 수주 쪽으로 해서 정책을 좀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수주라는 게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고, 또 외국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원전의 우호적인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원전을 짓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그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것이 당장 수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수혜를 받진 않는다. 오히려 이 부분이 더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채팅방에 혹시 지금 신재생 에너지주 갖고 계신 분 계시나요? 네. 라고 했더니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많으시겠죠. 네. 풍력, 태양광 관련주를 보유하고 있다, 물려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대표적으로 또 살펴볼 수 있는 풍력이 윈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CS 윈드가 네. 있는데 1분기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이에요. 예상치가 한 영업이 210억 원대였는데 네. 100억도 못 넘었어요. 무엇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부진했는지, 무언가 이 회사만 갖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풍력주들이 전체적으로 힘든 시기일까요? 뭐 그냥 기업별 좀 다르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CS 윈드가 이제 네.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오늘 6% 정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매출은 한 30% 가까이 증가를 보여줬어요. 3,098억 정도 보여줬고 실제 단기 순손실은 한 46억 정도 적자를 했는데 일단 내용을 보신다면 미국하고 포르투갈 관련해서 타워 공장을 좀 인수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시장 진출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련된 준비를 좀 했었던 것들이 이제 고정 비용이 좀 증가를 하게 된 요소다. 그러니까 인수를 하다 보니까 고정 비용은 증가하는데 매출은 아직은 당장 안 발생 안 잡히니까 네.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뭐 이게 공급망 충격 영향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생산 수율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리고 또 일부 좋은 그 타워 그 수익성이 좋은 타워가 조금 생산이 좀 더디는 바람에 인도가 좀 지연됐던 2분기로 좀 미뤄졌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또 1분기 실적을 조금은 감소시킨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전 2분기, 3분기 되면 다시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닝 쇼크가 발생한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는 일회성 이슈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고 증권사들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 마침 피정은님께서 저도 CS 윈드 보유하고 있습니다라고 의견 주셨는데 그럼 이분의 경우에는 만약에 손실폭이 2, 3% 이 정도 지금 당장 내가 잘라도 큰 피해가 없는 정도가 아니라면 들고 가시는 게 지금에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일까요? 제 친구도 그 한 6만 원대 물렸다고 제 아까 친구도. 물어보더라고요. 네. 물어봤는데 그냥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네, 그냥 이분도 6만 원에 물려 있으시대요. 네, 왜냐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3, 4월 달에 행보기가 겹쳤던 게 6만 원 초반이었기 때문에 아마 네. 이때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친구한테도 그랬습니다. 일단 뭐 회사 자체가 문제가 없으니까 내가 봤을 때는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시청자분께도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CS 윈드 6만 원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손실폭이 다소 크시겠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버티는 수밖에 없어 보인다. 조금 더 들고 가면서 회사가 나아지기를 기다려보자 의견 주셨고요. 그와 달리 이제 같은 섹터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의 제각각 좀 다르다라고 네. 이야기하셨잖아요. 삼강 M&T의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또 저희 마침 채팅방에 이런 글이 올랐어요. 삼강은 일이 많아요. 조선 기자재 쪽으로도 수주를 많이 받아서라고 성식님께서 글 올려주셨는데 그러니까 CS 윈드랑 이 삼강 M&T랑 분위기가 다른 이유는 가장 큰 차별점 무엇입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같은 이제 풍력이라고 하더라도 타워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네. 날개를 만드는 회사가 있고 엔진을 만드는 회사가 있고 또 그 지지대를 만드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삼강 M&T가 주목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풍력이 그냥 지상에서 타워를 세워가지고 풍력 발전을 하는 쪽 비율보다는 해상 풍력으로 가는 게 훨씬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쪽에 대한 투자가 엄청나게 지금 준비 중이고 엄청나게 지금 대기 중인 것들이 있는데 해상 풍력을 하기 위해서는 바닷물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서 그걸 고정시켜줘야 되잖아요. 네. 그 기술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입니다. 약간 부유식이라고 부유식이라 하나요? 하죠. 네. 그게 왜 세계 최고냐면은 우리가 해양 플랜트 예전에 조선주들이 되게 주목을 받았었잖아요. 그 기술력을 이 타워에다가 접목시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 관련 기자재 관련된 업체들이 이쪽 시장에 같이 뛰어들면서 시장을 주도한 게 있어요. 그래서 뭐 대만에서 말한 게 대규모 해상 풍력 단지를 건설을 했는데 그게 삼강 M&T가 없었으면 이건 실패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기술력이 인정을 받는 회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매출도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계속해서 뭐 안정적인 매출 나왔고 특히 이제 그 유가 상승으로 해서 해양 플랜트 수주가 최근에 다시 좀 재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일부 좀 영향을 받은 게 좀 있고 또 해상 풍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돼서 매출 증가, 특히 유럽 쪽에서의 매출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수주가 확대되고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조선 섹터도 나쁘지 않지 않습니까? 관련된 매출도 좀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1분기 때 실적이 나쁘지 않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같은 풍력 안에서도 갖고 있는
주가와는 모멘텀이 다르기 그쵸.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도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유창희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 지금 당장은 시장에서 신재생 에너지주들이 소외를 받고 있긴 하지만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이 산업은 커져야만 하는 산업이다라고 목소리를 내셨거든요. 그러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종목, 뭐 지금 당장 이 시장이 불안한 와중에 지금 당장 사세요는 아니어도 우리가 미래를 보고 투자해볼 만한 그런 좋은 종목이 있다면요. 저는 뭐 관련해서 계속해서 동구 SNC도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CS 윈드도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조금 이제 본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주목해 보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얘는 또 두산이니까 원전 쪽도 네, 있나요? 원전하고 이게 두산중공업 아니겠습니까? 두산중공업 이름 바뀐 거라서 원전도 상당 부분 만약에 조금 시장이 확대가 된다라면 수혜를 입을 수가 있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원전이 처참하지 않았습니까? 그 거의 몇 년 동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방향을 턴 것이 해상 풍력 쪽이거든요. 그 이와 관련해서 매출이 상당히 이제는 정상적으로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적으로 좀 확인된 부분들이 좀 있고 거기다가 두산하면 지긋지긋한 게 재무구조, 빚더미 회사 뭐 이런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도 최근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상당히 그 재무구조 비율도 엄청 좋아졌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자를 안 내니까 수익성이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는 주목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풍력 하나만 딱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 뭐 원전, 뭐 신재생 에너지 이런 쪽을 좀 종합해서 본다라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앞으로 좀 주목해 볼 수 있는 하나의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이라는 모멘텀, 풍력까지. 그러니까 에너지와 관련해서 눈여겨볼 수 있지 않을까.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야기해 주셨고요. 저희가 오늘 풍력주 위주로 좀 이야기하는 동안 채팅방에는 또 뜨거운 감자로 올라온 종목이 있습니다. 네. OCI랑 하나솔루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태양광 쪽도 보신 분들이 계시는데 댓글로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태양광은 OCI만 하세요. 하나솔루션은 정말 하면서 화나솔루션, 화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만큼 주가적으로 투자자분들에게 갈등하지 않는 굉장히 좀 지루한 싸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종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여기서 신재생 에너지를 눈여겨본다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따질 수 있는 풍력, 태양광을 보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오늘 또 뜨겁게 움직이고 정책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수소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그 안에서 현 시점 투자한다면 무엇으로 투자해 보시겠습니까? 네, 뭐 다 좋죠. 네. 다 좋다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엔 지금의 흐름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 엄밀히 따지면은 저평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땐 저평가인데 이것을 뭐 그 내일 당장 오를 게 아니라 그렇죠. 앞으로 3년 뒤에 오를 거예요. 이거 긴축 끝나면 오를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모아가서 말하면은 돌 맞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 흐름 자체가 지금은 약간 신재생, 풍력, 태양광이 조금은 아직은 뜨거운 감자는 아니기 때문에 좀 시장에서 소외받는 부분들은 좀 이어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이제 연초부터 조금씩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수소 관련된 이슈인 것 같아요. 인천시가 수소버스를 대체하겠다는 얘기도 연초에 있었고 또 최근 서울시도 그런 얘기가 좀 있었고 또 오늘 나온 거는 이제 신정부, 새 정부가 수소 관련해 가지고 좀 규제를 좀 완화하고 좀 빨리빨리 뭔가 할 수 있게끔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수소 관련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슈는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고 네. 그러면은 관련된 기업들이 한 1년 정도는 좀 쉬었거든요. 어찌되었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모멘텀을 작용한다라면 주가가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트래블러님께서도 금리 인상 시기에는 확실히 실적이 좀 나와주는 부채 비율이 적은 돈을 당장 벌어대는 기업들로 투자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의견 주셨는데 맞습니다. 그 말도 맞고 신재생 에너지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저희가 오늘 점검을 해드렸어요. 이 산업은 커질 수밖에 없는 산업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 체크해 보시고요. 수소까지 마지막에 더해드렸어요. 유창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